네, 비트코인이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장중 7만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딱 기대하고 바랐던 그런 상황을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선명하게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67,500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65,0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두 개 이동 평균 위에서 지지 라인을 확인해 주면서 동시에 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69,000달러 위로의 일시 돌파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몇 번 더 문을 두들기다가 그 몇 번이 진짜 몇 번이 될지는 예단하고 때려 맞추긴 어렵겠지만 아주 순조롭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면서 매물대를 해소하고 그렇게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서 정말 6월에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7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반등하긴 했는데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 54%대 중반에서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댄크립토 트레이더 이 8시간 차트입니다. 이 강세 페넌트를 벗어나려고 한다. 비트코인이 여기를 돌파할 경우에 박스권 고점에 대한 또 다른 테스트 가능성이 있다. 이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서 박스권 고점은 69,500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9,000달러, 다시 말해서 이전 사이클의 고점 2021년 11월의 고점인 69,000달러를 안정적으로 뚫어내고 돌파를 확 해내버리고 나면, 물론 그 직후에는 한 번 더 리테스트 가능성도 있지만 완전히 지지까지 확인하고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 최소한 전고점 73,000달러 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3데이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72,000달러를 돌파하면 다음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패턴 자체가 되게 예쁘죠. 이 정도로 좀 빡세게 거의 한 석 달 이상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전고점 다 근처 왔고 이제 또 다른 미지의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갈 가능성 어디까지? 일단 차트적으로는 14만 달러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 연내 14만 달러는 조금 세긴 합니다. 한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가 조금 보수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인 구간이 아닐까 싶긴 한데, 내년 하반기 이번 사이클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정점 14만 달러 정도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울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주간 차트예요. 이번 시장 사이클 목표는 13만 달러에서 18만 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현재 통합 과정은 건전해 보인다. 7만 1,500달러를 돌파하면 반등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만 1,500달러 돌파하면 당연히 이제 7만 3,000달러 전고 돌파의 이 전조 시그널로 해석이 될 거고, 분위기가 악재만 이렇게 시장에 돌발 악재만 덮치지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차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자체는 매우 순조롭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3일 기준으로 9개 ETF에 비트코인 2,413개가 추가가 됐고 1억 6,600만 달러 규모입니다. 그레이스켈의 GBTC는 비트코인 12개가 감소해서 현재 28만 6,957개가 담겨 있고, 블랙록은 2,505개가 추가가 돼서 현재 29만 1,563개가 비트코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담겨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이번 반감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채굴자들의 하루 채굴량이 비트코인 1000개, 에버리지 1000개 안팎이었는데
지금 블랙록이 쓸어담고 있는 게 6월 3일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2,500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상황, 과연 시장에 쌓여서 어떤 임팩트를 안겨줄 것인가 되게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레이스케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긍정적인 재료들로 인해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고 규제안 마련을 위한 의회의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더리움 생태계 활성화를 비롯해서 긍정적인 재료들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거시경제 상황만 뒷받침된다라면 여름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그림이죠. 이 서머 랠리가 이루어지면서 비트코인은 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으로 진입을 하고 살짝 사이드 횡보를 해주면서 그때 이제 알트 시즌이 오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서머 랠리가 펼쳐지고 그렇게 9월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이 반감기 랠리, 포물선형 랠리의 가속화가 시작이 되고 이게 딱 우리가 기대하는 포인트 지점인데 그런 얘기가 이 거시경제 상황만 뒷받침된다라면 상황 크게 나빠지지 않고 금리 인하가 잘 단행된다라면 뭐 이런 맥락을 지금 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만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라는 점, 그리고 전통 자산군 내재 변동성이 감소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 전망과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대선 등 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들도 있다라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우려되는 게 사실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찍어내고 있잖아요. 사실상 시장에 돈을 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채를 사줄 만한 사람들이 지금 없습니다. 국가들이. 그나마 유럽에서는 조금 그동안 분바이에서 매수를 해줬는데 지금 뭐 유럽 경제 상황도 간단치가 않고 중국과 일본은 오히려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또 의외로 시장이 악재가 될 가능성 막연하게 9월 되면 금리 인하가 자연스럽게 오토매틱하게 단행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기에는 걱정스러운 부분, 주의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파이넥스 주간 보고서 내용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온체인 지표로 보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12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매집에 나섰다. 이들 주소들의 매도 압력은 약해졌고 매집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 호들러들이 매수를 더 강하게 하고 있어 라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가격 반등의 어떤 시그널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 4월에 순유출 규모가 컸던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매수세가 붙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주 동안 일일 평균 1억 3,600만 달러가 수익 유입됐는데 이건 반감기 이후에 채굴자들의 일일 매도 물량을 상쇄하는 수출이다. 다시 말해서 공급 충격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채굴자들의 일일 에버리지 채굴량과 일일 에버리지 매도 물량 이런 것들을 지금 모두 다 상쇄하고 있어요. 뭐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6월 3일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비트코인 2,500개가 담겼다라는 거. 이게 과연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물론 이게 비트코인의 이 근원적인 특성, 탈중앙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는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특정 기관이 지금 쓸어담고 있는 게 가속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이념 이런 관점보다는 그냥 우리는 겸손하고 그냥 평범한 개미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거대한 제도권 세력급 자본이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쓸어담고 있다. 그런데 그게 그런 기관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데이비드 크라우제라는 미국의 마르케트 대학교의 금융학과 교수래요. 이런 얘기합니다. 위스콘신주 주 정부의 연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것은 시작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이 초기 투자는 대중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향후에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다른 연금들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번 발표는 그저 진입 시점이다. 우리가 지금 또 기대할 포인트들은 막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 충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직 기관이 아니고 개인들이라는 거죠. 기관들은 이제 들어온 기관들, 이렇게 위스콘신 주정부 연기금처럼 들어온 기관들도 있지만 이제 막 맛보기 단계, 한번 테스트 단계, 이런 것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흐름과 가능성과 기대감, 이런 것들은 최소한 6개월 정도 뒤면, 그러니까 연말 정도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아주 선명한 분위기, 다시 말해서 거대 기관 자본들, 특히 이 보수적인 연기금 자본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리느냐, 확장하느냐, 그리고 국부펀드, 지금 기대 포인트가 국부펀드잖아요. 특히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국부펀드 관계자들이랑 계속 최근 몇 달 동안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대놓고 지금 깠죠, 카드를.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자본의 어떤 규모 사이즈 자체가 다른 자본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진입 대기하고 있고, 걔네들도 지금 짱구 굴리고 계산대 두들기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비트코인과 인터넷의 채택 속도를 비교를 한 건데, 짙은 색이 비트코인이고 옅은 색이 인터넷 어답션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속도가 인터넷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도권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단계이고, 미국에서 이제 막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인터넷보다 엄청 빡세게 속도가 붙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재밌는 건 뭐다? 이제 시작 단계다. 물론 극초기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극초기 얼리 어답터라고 보긴 어렵지만 얼리 어답팅의 레이트 단계 정도로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도 아주 순조롭습니다. 이 3,800달러 돌파 이후에 지금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머지않아서 4,0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죠. 특히 빠르면 6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S1 증권 신고서의 승인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어리바리하게 힘을 낼까 말까,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는 와중에 이제 S1 승인됐다 라는 엄청난 호재성 재료가 들어오게 되면 이더리움에 대한 본격적인 랠리 시점도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극복해야 될 마지막 장애물 지금 하나가 남아있다. 이 4,000달러 돌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000달러 저항 라인을 뚫고 돌파를 하면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 어디까지? 10,000달러까지. 이더리움 10,000달러. 이렇게 막 허황된 희망회로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중심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 역시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지금 알트 대장 역할을 함께 수행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이 10,000달러가 되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000달러 시대를 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페어링의 느낌으로 이더리움 10,000달러, 솔라나 1,000달러, 이런 식의 느낌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솔라나의 흐름이 이더리움이 2015년에서 2017년 사이클에서 보여줬던 그런 흐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업트렌드가 발생하고 나서 살짝 사이드 횡보, 그러다가 두 번째 팍,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는 것처럼 삼각 패턴을 예쁘게 만들어 가다가 상단 저항 돌파, 그리고 마지막 빵 업트렌드를 보여주고 이제 약세 국면으로. 근데 지금 딱 그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솔라나가 첫 번째 트렌드 두두두두둥, 두 번째 트렌드 이제 갈 거고, 여기서 대칭 삼각 만들어내면서 상단 저항 뚫고 마지막 랠리 빵. 네,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들이 솔라나에게도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숫자 자체가 되게 전폭적이네요. 거의 10,000달러까지 솔라나가 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라나가 10,000달러면 이더리움은 어떻게 되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